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홈트레이닝 수업을 오늘 하게 될 건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공주대 부설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철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대한 선생님이라고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희가 이제 학교를 지금 개학을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제한이 되고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체중도 많이 늘고 선생님 같은 그쵸. 경우에도 많이 늘으셨죠? 네, 저도 좀 네. 체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배도 좀 많이 나오고 네.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 있을 때일수록 이렇게 집에서라도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런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은 트레이닝 수업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 해주시면서 이렇게 동작을 익혀주시고요. 그리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동작을 이끌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동작들도 알려주고 어떻게 운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다 같이 좀 따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 게 나한테 운동 강도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힘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쉬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운동 강도로 변형을 해서 운동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기초 운동 상식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럼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홈트레이닝을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볼 거고, 홈트레이닝 운동 강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자신에게 맞는 강도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초대사량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기초대사량 한번 뭔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기초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나 그리고 사람이 호흡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심장 박동, 이런 활동들이 기초대사량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남성은 1kg당 1시간에 1칼로리, 그리고 여성은 1시간에 0.9칼로리를 소모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60kg 남성이 하루에 소모하는 기초대사량은 얼마 네. 정도가 될까요? 60kg 남성은 체중 60kg 곱하기,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곱하기 남자에 해당하는 1칼로리를 하면 네. 그 사람의 기초대사량이 구해집니다. 볼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60kg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남성이기 때문에 1칼로리를 해주면 1442 기초대사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철승쌤, 50kg 여성이 하루에 소모하는 기초대사량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집에서 얘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50kg이니까 50 곱하기 하루가 몇 시간이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24. 그 다음에 여성이니까 맞습니다. 0.9칼로리 해주시면 이제 계산값이 나오겠죠. 1080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대사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성대한 선생님, 이게 어떻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저희가 체중으로 쉽게 계산해서 측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체중을 단순하게 늘리기보다는 근육량을 통해서 체성분을, 근육량을 높이고 체지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근육량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좀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잡고서 측정하는 체성분 분석기라고 있잖아요. 인바디라고도 많이 그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체에 있는 근육량을 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예. 네. 예, 몸의 수분의 상태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활동대사량.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볼 거는 활동대사량인데요. 활동대사량이 뭐죠, 철승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말 그대로 활동을 하면서 소비하는 에너지? 뭐 그렇게 네. 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일상생활에서 활동으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철수쌤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뭐 여기 나와 있듯이요. 여러분들 뭐 운동하는 거, 뭐 노래 부르는 거, 춤추는 거, 글씨 쓰는 거, 집 나르는 거, 청소하는 거, 뭐 설거지 하는 거, 뭐 계단 오르내리는 거, 뭐 등등등 강아지랑 산책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활동대사량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피곤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활동대사량이 아무래도 좀 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뭐 그럴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자, 출전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활동대사량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활동대사량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성대현 선생님 한번 네, 설명해 아주 주시죠. 가벼운 활동, 우리가 이제 책상에서의 사무나 공부 같은 아주 가벼운 활동은 기초대사량의 20에서 40%를 소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빨래 널기나 설거지하기, 그리고 보통 속도로 걷기 같은 운동은 가벼운 활동은 기초대사량의 55%에서 65%를 소모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나 계단 오르기, 그리고 춤추기 같은 약간 심한 활동은 기초 대사량의 70에서 75%를 소모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고강도라고 얘기하는 등산이나 달리기, 그리고 축구와 같은 운동은 기초 대사량의 80에서 100%를 소모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댓글을 보면은 스타 은별이라는 친구가 네. 쌤 누워서 노래 부르면요 라는 이제 댓글을 남겨줬어요. 누워서. 선생님, 예, 누워서 예, 예. 노래 부르는 거는 활동 대사량에 포함이 되죠. 되죠? 예, 되죠. 네, 노래 부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것도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주 심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기서는 가벼운 운동 아니면 아주 가벼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 둘 중에 하나에 예, 예.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50% 미만의 기초 대사량을 맞습니다.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궁금한 거 많이 이제 남겨주시면 예. 선생님들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0kg인 철수가 친구들을 만나서 축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냈을 때 철수의 하루의 소비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철수의 일단 기초대사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철수의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철수가 70kg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70kg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1칼로리로 우리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1680칼로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철수의 활동대사량은 어떻게 구하죠? 예. 일단 철수의 기초대사량이 1680칼로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이제 축구를 했다고 했을 때 아까 축구가 이제 어떤 활동이라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는 아주 심한 활동. 그래서 활동이죠. 80에서 100%의 기초대사량을 소모하는 활동인데 우리가 그냥 80%라고 가정을 하면 요런 계산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철수의 활동대사량은 1344칼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철수가 하루에 소비한 에너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3000kcal 이상이죠. 네, 3024. 물론 예측값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한 요 정도 소비했겠구나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홈 트레이닝의 필요성. 그래서 알았어. 자, 기초 대사량 뭔지 알겠고, 활동 대사량 뭔지 알겠어. 그러면 홈 트레이닝이 왜 필요한데? 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저기 철수 선생님 저기 댓글 보면 네. 스타 은별 학생 아까 그 친구, 예. 예, 활발하게 하는데 키 크는 건 없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아, 키 하는데 크는 거. 예. 오늘 활동 중에. 예.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홈 트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장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학계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 뭐 키는 90% 이상이 유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운동이나 식사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키를 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좀 잘 따라하시고 뭐 키 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면역력도 예.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선생님도 이제 운동을 좀 쉬고 있는데 배가 좀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의 감소를 우리가 좀 얻을 수가 있겠고요. 예. 다음으로 근력 증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초 체력과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면서 단백질이라는 건 뭐 계란, 그렇죠.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 소고기 뭐 이런 것도 예, 이런 거를 같이 섭취를 하면서 근력 운동을 오늘 배우는 활동들을 같이 해준다고 하면은 근육이 손실되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손실된다는 거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그렇죠. 활동 대사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보충 설명을 하면 단백질 섭취만 이루어지면 살만 찔 뿐이지 우리가 운동을 한 뒤에 꼭 식단을 해줘야 이상적이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하루에 30분만 투자합시다. 네, 맞습니다. 루나라는 학생은 선생님 면역력도 키울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어깨를 넓히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면역력이 증가가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물론 근육 운동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 뭐 나가서 이제 러닝 마스크 끼고 호흡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요. 그렇죠. 예, 그런 활동들을 해주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지금 보고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밖에 지금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라도 운동을 하는 이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 선생님도 앞으로 집에서 계속 매일 오늘 프로그램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하는 활동이 여러분들한테 운동 강도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초반에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자 운동 강도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는 최대 운동 횟수를 알아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바른 자세로 한 번에 내가 몇 번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가령 20번이면 그것을 최대 운동 횟수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로 해야겠죠. 그렇죠. 네. 모든 운동은 바른 자세로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내가 팔굽혀펴기를 최대 20개까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0개가 되겠죠. 팔굽혀펴기 10개. 그럼 이게 여러분들 한 세트에 해야 되는 운동 강도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강도로 몇 세트 정도 해주면 좋나요? 이 강도로 3세트 정도를 운동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그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은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1분 이내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죠. 휴식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근육이 회복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또 별로 이렇게 이득을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좀 없고요. 맞습니다. 네, 휴식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 사이에 휴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오늘 활동에서 준비물이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오늘 이제 이론적인 거를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운동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봐요.